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컨셉이 블루. 자, 피카데리 국제미술관에서 이제 한국문화의 국제성에 또 확산성 또 이제 영역 또는 이제 문화영토 확장과 관련한 위원회 큰 그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연속성 속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네도 관한 담론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관련해 실사례로 뽑은 나라와 도시에 관해 관장님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퀘션. 피카데리 이제 국제미술관이 한국 문화의 확산성에 관한 많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도시 명상제도 같은 문화예요.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비춰볼 때 도시 디자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유네스코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에 속해 있다.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실사례,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지 원장님. 오늘 그 이런 실사례를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면은 먼저 앞서 있는 부분이 이제 의미야 이론이라든가 뭐 개념이 먼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또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게 된다면은 좀 체험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또 파악해 보게 되면 문화가 이게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저 실제 그 실사례를 한번 얘기를 좀 논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2004년도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그 이사회에서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전 세계 네트워크 연결망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채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이라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아마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나라로 그 에든버르가 이렇게 선정되었어요. 선정되었는데 에든버르는 이제 영국 안에 있는 또 작은 나라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에든버르 같은 경우에는 중세 그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또 신시가지가 있어서 중세와 현대가 만나서 어우러진 그런 어떤 도시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에든버르 시민들은 자국에 대해서 또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뭐 상당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옛 도시를 잘 지켜왔고 또 그 도시에 깃든 역사라든가 또 그 안에 있던 문화에서 정말 안 좋았고 어려웠던 시기도 많았죠. 그런데 그거를 기어이 이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현대에 이렇게 꼽히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에든버러를 제가 조금 정리하는 부분 조금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로서 별명은 북방의 아테나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별칭에는 에든버러 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데이비드 홈이라든가 또 애덤 스미스를 비롯하여 그 상당히 많은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활동을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의 아테네다. 또 이제 그리스가 아니고 그래서 북방의 아테네라는 별명도 이 철학가들에 의해서 약간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든버러는 이제 중세 도시와 신시가지가 공존하고 있으면서 스코틀랜드의 독자적이고 독특한 문화 양식이 잘 보존돼서 현대에 와서는 세계 여러 나라 여행자들이 많이 찾고 그런 꿈의 여행지가 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에든버러 시민들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남달라서 그 도시에 관한 그 애정이 넘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로서의 특별히 채택된 도시 특징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이제 형태가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든버러 성. 그래서 아마 이 성에는 그 고전적이고 또 중세적인 그 깊은 고풍스러운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에든버러 성 그리고
특히 또 웰터 스콧경의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기념탑하고 그다음에 에르머르 국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에르머르 성은 앞에 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중세의 그 고전미에서 또 역사와 전통 그 속에 스코틀랜드 나름대로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성은 그 화려한 성의 모습이 아니라 중세에는 그 당시 뭐 전쟁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새로서의 기능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그 요새로서의 견고함이라던가 단단함. 어쩌면 현대에 와서 그런 성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최근 그 현대판 그 빌딩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단단하게 짓는 마치 그 요새와 같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또 아닐까라고 또 추측도 됩니다. 그리고 밀턴 스콧경의 그 기념탑은 또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높이가 이제 그 영국의 그 트래팔가 광장의 넬슨 탑보다 5m가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이제 영국인들과의 그 이제 경쟁 구도에서 조금 더 이제 앞서고 또 정말 자부심을 갖기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웰터 스콧경이 그 유언을 남겼는데요. 나의 이 스콧경의 그 기념탑은 그 시커멓고 좀 검게 이렇게 좀 지어달라는 유언을 내겠답니다. 그래서 그 사암석으로 이렇게 지은 그 고딕 양식의 그 탑인데요. 이 탑이 아주 재밌는 게 그 탑이 관광객들이 아주 즐겨 찾는 그 탑이거든요. 그런데 이 탑의 형태를 보자면 좀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그래서 좀 비가 온다던가 좀 우울한 그런 날씨인 경우에 마치 그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기괴한 어떤 형태를 이렇게 드러내는 탑인데요. 묘하죠. 그래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듯한 그 기괴한 느낌의 형태인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또 세계인들이 또 묘한 매력에 빠져서 찾는 유명한 명소이다 이렇게 또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이 아주 그 흥미롭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오늘 이렇게 답습하고 세계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꼽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페스티벌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그 직후에 유럽인들이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흔을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하는 그 치유의 목적으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페스티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통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또 우울한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또 소위 말해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흥겹게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페스티벌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전 세계인들의 좋아하고 어쩌면 열광하는 페스티벌이 됐죠. 그래서 치유의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페스티벌이 있다. 근데 이 페스티벌에는 군악대의 그 연주 행렬이 그게 아주 장관인데요. 먼저 스코틀랜드의 그 전통 그 악기인 또 드럼하고 그 전통 악기가 백파이프 연주하고 드럼이 앞에 쫙 그 군악대가 시작될 때 그 앞에 초장을 열면서 진행이 되는데 정말 그 볼만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백파이프의 그 음악의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가슴이 뭐 정말 찌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필두로 해서 각 세계 각국에 이제 초청을 해서 다른 세계 나라의 이제 군악대들이 다 연주 행렬이 진행되는데요. 그 일요일만 빼고 이제 매일 그 행사 기간에는 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볼만하고 이걸 통해서 세계인들이 이제 다 같이 화학과 또 치유로 해서 시작됐지만 화학과 또 융합적인 모습의 그런 페스티벌이 이제 열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의 본류네요. 네, 문화 행사의 어떤 본류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문화 행사의 그 정신성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마 유네스코에서도 그 뭐 성이 있다, 또 아주 그 중세 기념비적인 탑이 있다, 또 페스티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되기는 뭐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바로 그 정신성에서 국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정신과 과연 합일이 되고 일치하는가가 검증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페스티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페스티벌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 배경 자체가 조금 전에 뭐 언급드린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그 많은 트라우마를 과연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그 고뇌에서 이 페스티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유의 정신. 그러면서 또 세계 각국을 초청해가지고 이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인데 결국은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독자성들을 인정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화합을 해보자라는 치유와 화합. 또 이게 이제 융합으로 이끌어지면 또 좋겠죠. 그래서 치유와 화합과 융합 정신에 유네스코에서 그래도 박수 쳐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첫 선정 도시, 일명 북방의 아테네 에든버러를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떤 교훈을 가져와야 할까요? 먼저 지금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정말 그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 나면은 또 한 번 또 가고 싶고 할 정도의 뭔가 가슴에 찡하고 마음의 치유적이면서 열광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벌써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한번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좋은 부분인데요. 우리에게도 이제 홍익사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늘 우리 것은 아니고 물 건너가거나 비행기 타고 오거나 배 타고 오거나 멀리서 건너온 거에 박수 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거를 다시 되돌려서 난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정말 앞으로 거의 확장시켜야 될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홍익사상만 해도 우리 헌법에 첫 구절에 벌써 홍익사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홍익사상이 우리가 이제 우리 거에서 우리가 앞으로 널리 세계에 퍼져서 서로 이롭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그 명분을 다하자라는 우리 민족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치유 부분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부분도 결국 치유 아니겠습니까? 또 치유이기도 하고 같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기도 하고 그 요소 속에 그래서 문화로 보자면은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홍익을 통해서 널리 치유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충분히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도 더 끄집어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에든버러와 유사하게 우리 국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고 또 현대에 와서는 특히 또 원고지신을 통해서 옛것을 또 현대화 시켜가지고 지금 현대적인 모습을 잘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인 큰 페스티벌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우리의 문화에 우리 또 유관 문화민족이라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자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인 자질을 앞으로 세계 확산성을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또 이끌어서 에든버러시와 같이 세계적인 어떤 그 도시로 등극이 될 것을 우리도 염원합니다. 네. 어떻든 말씀 중에 이제 문화 철학 또는 문화 정신 이런 이제 굉장히 규결된 개념이 있는데요.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는 그 문화 철학 그리고 문화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의 빗장을 열고 이렇게 또다시 이제 세계가 다른 차원계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바로 문화 중심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든버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서울도 그리고 또 우리 한국도 에든버러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이 닮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예술가나 또 이렇게 문화를 직접 다루는 예술가나 또 우리 시민들이 이제 문화 감상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화 정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다듬어 간다면 앞으로 문화국가로서 더 우리 한국이 또 빛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